여러분들 37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보시면은 이것도 꽤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gx는 정의되어 있기를 최고차항이지 다차함수의 fx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더하기 f0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해석할 때 이렇게 2단계로 해석하면 좋거든. 이게 너무 길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그치? 그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위로 f0만큼 올린다. 이렇게 2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가부터 가기 전에 하나 더. 얘가 g가 그 미분 가능하잖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프라임값 f 프라임 제로랑 요거의 프라임은 뒤에 상수는 없어지죠. f 프라임 p도 같겠죠. 요게 뒤에서 또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가를 보시면은 가에서 절대값 f 프라임 제로는 얘는 3분의 5야. 그러면은 f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3분의 5거나 3분의 5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 하나니까 일단 첫 번째로 f 프라임 제로가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얘가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5다? 아니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f는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한 값은 프라임 값은 최고차항이 3인, 그러니까 양수인 3차 함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f 프라임 제로 값이랑 똑같은 값이 있잖아. f 프라임 p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 값이 한 군데다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f 프라임은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게 y는 f 프라임 x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0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음수 쪽이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5도니까 여기. 그거랑 똑같은 게 p잖아, p. 그럼 p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극값에다가 p를 한번 놔볼게. 여기에 p가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동일선상 같아야 되는 거죠. 맞나? 그 다음 나는 g를 구성할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서 원함수를 그려보면 도함수니까 부호 표시 마뿔 원함수는요. 자, 적당히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0이 여기니까 0 좀 앞에까지 뒤에까지 감소를 하다가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증가한 이런 형상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0은 여기 파트고요. P는 여기 파트입니다. 그 부분들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0, 이 G를 만드는 기준이고요. P는 평행이동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 중요해. 그러면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따르는데 이게 y는 fx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따르는데 여기까지는.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이 f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고 근데 p가 여기였잖아. 요 자리잖아. 그럼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면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0 라인까지 간단 말이야. 맞나? 괜찮아요? 그런 형상을 좀 보여줘 볼게. 얘가 여기 있다가 0 라인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p만큼. 같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fp만큼 빠져야 돼. 마이너스 fp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 적당히 이만큼 빠졌어. 근데 얘는 미분 가능하지. 그럼 연속도 돼야 되지. 맞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더하기 F형에서 올라와야 되잖아, 다시. 더하기 F형을 여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결국에 여기부터 뒤에 있는 요만큼 파트 있지? 여기가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린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x가 되는 거야. 됐나? 근데 나에서 gx는 모두 극대값 해갖고 이랬는데 극대값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p가 극값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앞에라고 쳐봐. 근데 우리가 이 형상을 이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 형상은 갖다 붙이는 형상이거든요. 갖다 붙이는 형상. 어차피 이쪽에 뒤쪽에 p 뒤쪽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나 어차피 여기 근처를 갖다 붙이든 여기 근처를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극대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p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0을 F'P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동일 라인에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5 라인을 이렇게 줘버려. 그럼 세 군데잖아? 여기를 0이라고 해볼 거야. 여기를 P라고 하고. 그럼 이걸로 원함수 그리면 맞불 원함수가 적당히 뭐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0 전까지는 여기가 0 라인이니까 어차피 F를 그대로 따라.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 극대를 가져감이 포인트야. 극대가 있게끔, 존재하게 하게끔 위해서 극대를 가져감이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 다음에 P보다 클 때 여기 파트를 여기다 당겨서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노란색 파트에. 여기를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리면 되니까. 갖다 맞추면 여기서 이제 적당히 살짝 내려가서 올라가는 형태가 y는 gx가 된다고. 그 극대 있잖아. 맞지? 극대 있잖아. 그러면 이 극대가 있는 값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요거는 오케이 하는 케이스야 라고 봤는데 극대도 갔는데 두 함수의 극대 값의 차는 14다 이랬지. 근데 봐봐. 흰색이 fx였죠. 노란색이 gx죠. 극대 값을 그냥 동일해 버리죠. 왜냐면 여기 파트는 그냥 뼈다구가 그대로 가만히 있던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대극소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극대 차가 0이 돼버리죠. 14라 그랬는데 거기서 모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3분의 1 케이스에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두 번째 F'0가 3분의 5일 때 한번 가볼게. 근데 이거일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얘를 써야 돼. 이거 써야 되고 또 아직 나에서 하나 더 있죠. F' P 플러스 1 3분의 5. 그것도 써야 되거든. 3분의 5니까 세 군데에서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거든. 요거 때문에. 어디 갔어? 가에서 F' P 플러스 1이 3분의 5잖아. 얘가 똑같은 게 F' P도 있고 가에서 F' P 플러스 1도 있다고. 세 군데에서 만나게 해준다고. 쓰려면 무조건 여기서 정답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적당히 그렸어요. 그리고 축이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세 군데에서 3분의 5를 걷을 때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 플러스 1이겠죠. 원함수는 맞불. 원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상이겠지. 맞냐? 자, 0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오시고요. P를 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애가 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맞나? P가 극대가 안 되게끔 해주면은 여기 극대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여기 파트를 갖다 붙이면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이게 y는 gx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극대는 여기죠. 얘의 극대는 여기죠. 여기만큼의 갭이 있지. 이 갭이 14를 만들 수 있지 내가. 그치? 그럼 여기 파트에서 정답이 나온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갭이 14다를 내가 함수값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fp-f0가 0이다, 아니 14다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식 세우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3분의 5에서 3개의 근을 가지지? 그 3차지? 최고창이 1인 4차를 미분했으니까 최고창 3이겠죠? 그러니까 f'x는, 그럼 얘는 f'x랑 이게 y는 f'x잖아요? 얘랑 3분의 5랑 연립을 하는 거야.
3분의 5랑 연립을 해버리면은 최고창 4고요. 근이 x랑 x-p랑 x-p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요거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할 수 있죠. 전개해서 적분할 수 있죠. 적분하면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2p 플러스 1 x 세제곱 더하기 2p p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3분의 5x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지. 근데 자 여기에는 플러스 c는 f0죠. f0를 통째로 쓸 수 있는 식이 여기 있지. 내가 이 자리에다가 x에다가 p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fp잖아. f 빼기 f0라는 식을 여기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를 대입하게 되면 14는 이렇게 돼버리고 여긴 p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요. 14는 3분의 1 p 4제곱 더하기 3분의 2 p 세제곱 더하기 3분의 5p가 되는 거예요. 요거 조립제법 하시면요. p-2에다가 p 세제곱 플러스 4p 제곱 플러스 8p 플러스 2분의 1 은영 이렇게 돼서 결국엔 p가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p가 나왔으면 이제 f도 다 나온 거죠. 왜냐면 어차피 f1 빼기 f0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f0를 안 구해도 돼. 그냥 x에다 1 대입하면 끝나는 거거든. x1 대입하면 f0 빼기 f1 빼기 f0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숫자 계산하면은 f1 빼기 f0는 8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38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얘는 fx가 x-1분의 요거 대분수화 시키면요. k-6 플러스 k 되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 또는 1과 2 사이다. 1은 어차피 점근선 부분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직선이야. 절대값 2k-6. 나머지 부분 직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2가 경계잖아요. 둘이. 그치? 그러면 x는 2에서 위에 거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k-6이죠. 아래 거에 2를 대입하면 절대값 2k-6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다시 경계가 돼요.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k의 경계는 3이 되겠네. k의 경계. 맞냐? 거기서 k가 3보다 클 때는 작을 때로 분류가 되겠네. 맞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을 때가 있지. 언제 같아? 절대값 f,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f는 x는 2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경계가 3이기 때문에 나는 k가 3보다 클 때부터 봐볼래. 근데 문제에서 k는 6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6보다 작다로 한정해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음수가 되겠죠? 분자가?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 자, 1은 점근선. 그 다음 K는 지금 양수 쪽이니까 양수 점근선. 6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Y절편이 6이거든? 0 대입하면 6 나오잖아, 항상. 그러니까 Y절편은 6에 K가 6보다 작으니까.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나머지 하나 요짝으로 생겨요. 그쵸? 근데 1과 2까지만. 그럼 2 대입했을 때 뭐냐면 2k-6이거든. 2k-6은 k랑 비교를 하면요. 2k-6 빼기 k를 해버리면은 얘는 k-6이지. 가운데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한 거야.
K-6이지. 근데 이 범위 내에서 K-6이 음수지. 따라서 이 K-6이 K보다 작다고.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적당히 이런 모양인데 이 K-6은 2를 대입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할까? K보다 작게끔.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절대값 함수거든요. 그거랑 y는 t랑 비교를 하는 거니까 절대값이니까 올라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생긴다고. 괜찮나? 그 다음에 직선은 엄청 쉬워. 이거는 그냥 가다가 그냥 직선이에요. 최고창 음수는 직선이에요. 그냥. 근데 거 한 번 꺾이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절대값 쉬우니까. 여기 채워주고 연속이니까 절대값은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워주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면 돼요. 직선은 그냥 추이성만 나타낼 뿐이에요. 추이성.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y는 t랑 만났을 때 불연속을 만드는 데는 여기 0, 여기 이 k-u, 그 다음에 여기 k가 되겠죠. 합은 3k-6이고 그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k-1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리고 k가 5가 되는 거고 그 5는 범위 내로도 들어가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자, 두 번째 K가 여기 있으니까 양수일 때만 한 거잖아요. 양수를 한정해서 양수부터 3까지 가볼게요. 3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가 점근선 1인 건 똑같고 양수니까 K는 역시나 뭐 여기 위에 있긴 하겠네. 그리고 6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오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 K-6이, 자, 이 K 하면은 이 K가 6보다 작거나 같죠? 그치? 그럼 이 K-6이 여기서 이제 6 빼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6, 여기 음수 쪽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까지 함수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2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꺾여서 올라와야 되잖아. 올라와야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올라와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 자리에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은 졸라 쉽다니까. 직선은 그냥 추이선만 가면 돼. 그냥 한번 꺾어주면 끝나는 거야. 직선은. 그러면은 불연속을 나타내는데 여기 하나 0. 그냥 여기 K밖에 없는 거죠. 합은 K고 이 K가 이 K-1이 돼야 되니까 K는 1인 거죠. 1도 범위 내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범위 K가 아예 음수로 만들어 버릴게요. 0번 찾고 나가서 음수 쪽으로 내려버릴게요. 음수 쪽으로 내려버리게 되면 자 어차피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자 여기 1 K가 음수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여기가 점근선이지 K가 그러면 일단 요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치? y절편 어차피 무조건 이래면 저래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꺾어서 올라올 거 아니야. 점근선이 같이 꺾여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새로운 점근선 마이너스 K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가 추이성이 갔다가 꺾여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이 짝은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죠. 통째로 올라오는 거죠. 어디까지? 2까지. 됐죠? 그럼 이 자리를 꺾여서 올라왔으니까 원래는 2에서 함수값이 2k-1인데 꺾여서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겠죠. 여기 6이다 6. 나머지는 그냥 추이성 끝.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엄청 막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도 0하고 마이너스 k죠. 0하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k니까 얘가 2k-1이 돼야 돼. 그럼 K는 1이 되는데 1이 범위 내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기다 할게요. K가 6보다 클 때 안 했죠, 우리. 6보다 뭐 크거나 같을 때. 6 아니라 그랬으니까 클 때만 하면 되겠네. 6보다 클 때. 6보다 클 때는 양수 그림인 거지. 이제는 K가 양수 쪽에 있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죠. 6보다 크니까 이거 K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이쪽은 오다가 적당히 꺾여서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절편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Y에서 개수 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짝은 그려지다 마는 거야. 2에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추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올 거니까. 그럼 이 자리는 0하고 K만 불연속인 거죠. 합하면 K니까 얘가 2K-1이 되는 거는 K는 1인 거지. 야, 이거 3분의 1이다. 여기 3분의 1. 잘못했다. 3분의 1이다. 계산값. 요게 1이고. 이것도 범위 내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결국에는 아까 내가 한 대로는 5랑 여기는 1 더한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얘는 x랑 t랑 섞여 있으니까 전개해야겠죠. 그럼 2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3 빠지고 t ft dt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g형이 0인 거고 미분을 하게 되면 g'x는 자,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2죠. 2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 속 들어가니까 2x fx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 x fx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가 연산이 되잖아. 그럼 2배의 0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x fx가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g는 최고차항이 1인 4차함수거든요. 그러면은 g'의 경우는 얘는 최고차항이 아까 뭐였지? 1인 4차잖아. 미분하면 4가 되는 거죠. 이것이 3차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F를 설정을 해볼 건데 F를 N차라고 해볼게요. 이거 F 얘를 N차라고 해볼게요. 얘를 N차라고 하면은 뭐 적당히 뭐 A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적분하면 한 차수 올라가잖아. 이것도 X 곱하면 한 차수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걔가 이쪽에는 차수가 똑같아야 되지. 결국에는 이게 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결국에는 n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f가 2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를 좀 비교해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4잖아. 이쪽도 연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넣으면은 우변이 2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a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 2제곱이라고 하자. 플러스 어쩌고 더하기 빼기네요. 빼기 x의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적분을 해버리면 3분의 2 a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ax 세제곱이야. 그 연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는 얘가 4가 돼야겠네. 최고차항이 4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따라서 결국엔 fx는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자 중간 건 어차피 몰라요. 뭐 bx 제곱 12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g'x는 f로 구성되어 있잖아.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 ft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g'x잖아요. 요거 연산이 되거든요. 연산을 하면은 좀 깔끔하게 돼. 4x 세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나와요. 연산하면. 그럼 좋은 게 뭐냐? 얘를 봤을 때 4x 세제곱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인지하셔야 돼요. 기하함수네.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안 쓸 수도 있어도 이런 특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지만 어떤 문제에 쓰일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기함수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했어. 그럼 얘는 또 인수분해를 하면 x에 4x 제곱 플러스 c 되지. 근들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프라임이니까 근도 중요하거든. 그럼 x가 0, 그 다음에 뿔마 루트 마이너스 4분의 c 나오죠. 됐죠? 자, 그럼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함수를 그리면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원함수가 우함수가 되면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G형이 0이었잖아. G형이 0이니까 우함수가 되는 원함수는 이렇게 생긴다고 결국엔. 얘가 Y는 GX가 되는 거란 말이야. 괜찮냐?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하나의 극값은 요 놈이잖아요. 루트에 마이너스 4분의 C. 그럼 내가 함수값 하나 알게 되는 거지. G에다가 루트에 마이너스 4분의 C를 넣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G는 요거의 적분값이죠. 요거 적분하면은 GX가 X 4제곱 플러스 2분의 CX 제곱 G빵이 빵이니까 빵이잖아. 우함수 형태. 여기다 대입하면 C에 관련된 식만 나오겠지. 대입하면 엄밀하게 마이너스 16C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C는 결국에는 뿔마 4겠죠? 근데 요거 안에서 실근 처리돼야 되죠? C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C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F1의 값의 곱을 구하러 갈 건데 다를 아직 안 했죠? 다까지 마무리하면 끝나겠네. fx가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bx c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까지 했어. 얘 한 극값은 극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 완전제곱식 하셔도 돼요. 12x 마이너스 24분의 b 제곱 플러스 48분의 b제곱 빼기 4거든. 그 한 극값은 gx의 한 극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얘가 한 극값이잖아. 얘는 gx의 극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이랑 0밖에 없잖아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b가 나오는 게 뿔마 8루트 3이랑 뿔마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넣어서 다 곱한 다음에 32까지 나눠주면 정답은 224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hx가 정의되어 있기를 gx가 x보다 작을 때, 근데 gx랑 x랑 함수를 비교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부등식의 활용처럼 이렇게 넘겨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역방향일 때 gx 빼기 x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gx는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2지. 그치? 그러니까 gx는 결국에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은 0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고 2 대입했을 때도 2 나와야 돼.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형태죠. 인수정리, 고등수학 상에서 했던 거.
근데 여기서 3차니까 근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알파로 줘볼까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자, 그럼 gx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경계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경계점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x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그럼 gx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gx 마이너스 x는 0하고 2하고 알파를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지. 맞냐? 그럼 내가 그걸 적당히 그려볼게. 요렇게 0하고 2하고 알파라고 쳐볼게요. 요런 식으로 적당히. y는 gx 빼기 x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랑 여기죠. 이게 f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0인데 왜 x로 썼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g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맞냐? 근데 경계가 몇 개지? 이렇게 봤을 때 경계가 하나, 둘, 세 개잖아. 맞지? 경계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계일 때는 요 함수고요. 빨간색 경계일 때는 요 함수잖아. 근데 얘가 몇 차 함수라 그랬지? 2차 함수지. 그쵸? 2차 함수고 h는 연속 함수죠. 연속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얘네들이 경계점이 3개인데 2차로서 그 경계점을 다 메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0과 2에서 g 함수가 있다고 쳐봐. 갈라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갈라져. 근데 2차 함수가 만약 여기를 메우려면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가져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를 못 가져가잖아. 쭉 올라가니까. 알파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 같이 접하게끔 못 한단 말이야. 맞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gx 빼기 x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경계점을 2개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차가 거기를 커버 칠 수가 있으니까. 연속이 되게끔. 알겠나? 그러면 결국에는 알파는 0이거나 2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럼 첫 번째 알파가 0이라고 해볼게. 자, 알파가 0이라고 하면은 gx는 x제곱에 x 빼기 2죠. 그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gx가 되는 거지. 그럼 gx가 x보다 작을 때 요 범위를 따르는 거죠. f가 되는 거죠. gx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hx 같은 경우에는 자 fx gx인데 요거 부등식 여러분들 풀 수 있죠? 하나만 풀면 얘는 자동으로 반대 부등호니까 여집합이니까. 그럼 저거 부등호가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x보다 크거나 같다 자동으로 x가 0인 거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경계는 0하고 2지. 하지만 g는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2죠. g는 무조건 함수값이 있죠. 근데 연속이니까 f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f도 0 대입하면은 0이고 2 대입하면은 2가 나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연속이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얘를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f 2차 함수 먼저 그릴게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얘가 만약에 2차가 0,0 여기를 지나잖아요. 0,0의 기능은 단순히 0,0이 아니라 절편들의 위치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돼 2차가.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거 상으로는 되는데 문제의 가에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음수 쪽에서 밑으로 빠져버리잖아. 안 되잖아. 요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0과 2 사이 여기서 음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f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f는 0,0을 지난 이런 형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k의 x제곱의 형태로밖에 못 생기고요. 여기다 2,2 대입하면 k가 나오게 되는 거지. k는 2분의 1 나오겠죠?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자, 0,0을 지나니까 주황 색깔로 할게요.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x제곱이고요. 0과 2 사이에서 2,2까지만 2분의 1 x제곱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일 때는 g, 요거 g 함수 이렇게 생겼죠? 어차피 연속이니까 색칠돼서 쭉 나아간다. 이 정도만 중요한 거야. 괜찮아? 엄밀하게 뭐 따질 수는 있긴 하죠. 따질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hx는 2가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은 2다 이랬는데 2가 여기 라인이잖아요? 아이고. 보라색이 하나도 없네? 보라색 다 어디 갔지? 2가 여기 라인이잖아요? y는 2. 여기랑 만나는 2랑 또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근데 합은 2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알겠나? 자, 그럼 두 번째. 알파를 2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가 2면은 gx는 x-2의 제곱에 x 더하기 x죠.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보는 거거든요. x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보면은 hx를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 hx는 fx거나 gx인데, 요게 0보다 작을 때가 fx예요. 이거 다 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이 0보다 작을 때 그냥 f지. 0,0 지나는 2차 함수야.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고 이제 말아야죠. 그 다음 여기서 붙여서 연속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gx를. 그럼 gx의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럼 g'x를 하시면 되지. 요건 전개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x제곱에 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x 붙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이거 하니까 5x 그게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3, 1, 그 다음에 여기 5,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는 3분의 5랑 1에서 근을 가지는 거지. 1, 3분의 5. 그 다음에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극대극소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색칠되면서 올라가다가 극대극소를 만들고 이렇게 가겠지. 맞냐? 그 다음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지? 1 대입하면 마침 딱 2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y는 이 선을 그어버리면 황금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2대1 2대1 여기 계산하게 되면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요 자리가 2가 된다 이거지. 근이. 그 다음 요 자리의 근은 뭐가 되냐, 어차피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이 뭐뭐 있냐면요, 1 하나 있고요, 2 하나 있고요, 다른 한 실근 몰라요. 주황색 쪽 계산했을 때 2여야 돼. 그럼 주황색 쪽 근은 뭐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여기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난 여기서 fx를 설정하면서 0,0을 지나는 fx니까 ax제곱 플러스 bx라고 놓자. 0,0 지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1,2 지나지. f-1,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빼기 b가 2인 거예요. a랑 b랑 관계식을 줬죠? a, b 직접적으로 안 구해도 돼. 왜냐면 문제 정답이 f2의 최대값을 구하라며. 그러니까 f가 엄밀한 값이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관계식을 줬다는 얘기는 물론 f를 엄밀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최대값이 없잖아. 뭔가는 그냥 변수 상태로 놔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관계식이 있고, 그럼 그 관계식 둘 중에 하나의 부등식이 나와주면은 최대값이 범위로서 나오면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할게. 여기까지 했어. 근데 내가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범위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뚫어져가 쳐다봐야 되는데 어디서 뚫어져가 쳐다봐야 돼? A, B를 머금고 있는 건 F란 말이야. F에서 뚫어져가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F는 0,0을 반드시 지나잖아? 근데 0,0을 지나는데 축이 여기 있었어 봐. 그럼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의 축이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이건 부등식이 될 수 있으니까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x는 이제 요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자. 그럼 a랑 b랑 관계식 있지. b 바꿔치기 할 수 있죠. b는 a-2잖아요. 그럼 요거 하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네. 그치? 그 다음 A는 최고차항이었잖아요. 아래로 블록해야 하잖아요. 0보다도 커야 되겠네요. 어차피 최대값은 2에서 나오겠죠. A가 2일 때. A가 2일 때 최대값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이 값은 6A-4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6A-4의 범위를 구하면은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겠네. 그래서 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문제 또 풀어보세요. 요거는 그래도 풀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풀다 말았어요. 야, 벌써 8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보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내가 고작 30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1000문제도 아니고 2000문제도 아니고 진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고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고 있고 어찌 보면 좀 아깝지 않나? 아니에요? 안 아까워요? 맞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래. 어떤 하나의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피나는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아, 고등학생이면 공부를 다들 하고 있지 않니? 다들 노력하고 있지 않니? 근데 나는 항상 묻는 게 이거야. 그게 노력이야? 남들이 다 하는 게 노력입니까? 내가 탑을 1층부터 100층까지 쌓으면 이기는 게임이야. 근데 다들 50층까지 쌓고 그만했어. 그럼 그게 노력이 되는 건가? 남들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라고 정의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한층 더 51층, 52층 이렇게 쌓아가는 것부터가 노력이라 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그 문제들을 맞춰나가기 위한 시간은 엄청나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남들 하는 만큼 다 하고 요만큼씩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씩 쌓여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나 혼자 스스로 했던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가 밥 먹여주고 아빠가 돈 벌어다가 옷 입혀주고 학교를 갔네?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고 선생님들이 지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수능엔 그 자리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스스로가 혼자서 무언가의 미션을 컴플리트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결과 그 관문이 수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대가 되고도 큰 발판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게 지금은 세상의 전부가 수능이지만 이거 넘어가면 또 있다. 그거 넘어가면 또 있다. 그렇게 몇 번의 단계를 올라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나는 이제 좀 안정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시간 투자하고 있는 이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많이 배워간다.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몸에 이런 것들이 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디가, 내가 열심히 한 노력들 다 어디 가냐고. 다 체화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회로 나가면은 여러분들 역시나 남들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거기서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뭐 고등학교 등급제로 하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하잖아요. 1등급 4%, 뭐 2등급 11%. 그럼 여러분들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1% 안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 89% 정도 높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알겠지? 1등급은 96%. 이 정도 이상으로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확률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1번 요 문제 풀어볼 건데요. F형이 0인 2차 함수가 있고 음수 K에 대해서 음수 K 그것도 중요한 부분.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자, gx는 이거의 인테그랄이야. 그러면 g'x는 x가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f의 x 그 다음에 요거 상수니까 그냥 fk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g'x가 되는 거죠. 맞나? 근데 이 g'x는 근이 k 마삼 마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맞나? 또 얘는 근이 k 마3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구성이 얘가 2차잖아. 2차인데 근이 프라임의 근의 형태가 이렇게 3개가 나올 수가 없죠.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차는 맥스 2개잖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꺾인다는 얘기죠. 절대값에 의해서 꺾인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2차의 꺾인 형태는 적당히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냐? 그 자리에 FK가 잘랐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은 F형이 0이니까 이건 0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거고 K가 문제에서 또 음수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K도 또 따로 따져주시긴 해야 돼요. 그 근처를, 그 근의 위치를 따져주시긴 해야 돼요. 근데 극대극소를 또 얘기했으니까 G에 여기서 부호조사를 하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극대가 되는 애들이 여기랑 여기야. 그럼 극대를 만드는 게 K에서는 극소고 극소는 그럼 여기잖아요. 또 여기잖아요. 근데 K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가 되는 게는 얘가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차례대로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요게 1이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의 나머지 한 근은 K-1이 되는 거겠죠. 됐나? 그럼 내가 fx에 대한 식을 세우면 fx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고 놓을게요. a의 근이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1이 하나 있는 거죠. 요렇게. 됐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건데, 자, 만약에 양수라고 쳐봐요. 근데 FK는 얘가 여기서 터치가 돼야지만 부호변화도 있고 극값도 있는 거 아니에요. FK 자체는 양수인 거 아니야. 맞나? 왜냐면 음수 쪽에 있으면 부호변화 죽일 수가 없잖아. 절대값을 했을 때. 그러니까 FK는 무조건 양수 쪽에 있다는 얘기거든. 맞냐? 그러면은 K에 대한 함수값이 원래는 K 자리에서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이제 올려주시려면 결국에는 이 fx는 원래 상태는 위로 볼록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fk의 상태. 그쵸?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 K 자리가 여기야. 그럼 fk가 여기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어. K 자리가 여기인데 뭐 fk 음수인데? 안 된단 말이죠. 그치? FK를 양수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FK가 양수여야지만 부호 변화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원래 위로 볼록한 원함수에서
여기랑 여기랑 길이 똑같죠? 여기랑 여기랑.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그럼 얘 원래 원함수로 내려버리면은 F-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FK랑 똑같게 되겠지? 그럼 이 관계식을 통해서 K가 나옵니다.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 G0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다. 요거 사용하러 갑시다. G0은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G에다가 0 대입하는 거죠. X자리에. 그럼 K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대값 FT. 근데 FT는 요거거든. 어차피. 요거. F 있잖아. 그래서 요거 연산하면 AT T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 DT.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자, FK죠. 여기 F-2분의 3이야. 여기 F-2분의 3. FK니까. 그러니까 2분의 3A 이렇게 나와요. 2분의 3A. 2분의 3A DT.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9다. 그래서 요거는 연산을 하게 되면요. 절대값 뭐 하면 되고.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경계 조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만 미지수죠. 여기도 A만 미지수죠. A만 나옵니다. 여기가 16분의 9A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g 프라임 4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절대값 f의 4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대입하면 되는 거죠? 계산한 104 빼기 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빠르게 다음 문제도 풀어보세요. 일단 gx는 정적도 정의된 함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g-p가 0. 뭐 함수값도 되지만 축의 위치도 알 수 있는 거고요. g'x는 fx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봐보면요. F0이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F'에 대한 물어보면 했으니까 F'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왜냐면 양수표에 대해서 F'-P랑 F'P랑 같고 0이다. 그리고 걔는 2차잖아요. 최고창 1인 3차가 F니까 미분한 건 최고창 3이고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P랑 P를 가져갈 거 아니야. 이게 F'X겠지. 그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이죠. 이것도 우함수죠.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랬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안 쓰여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왜? 괜히 이렇게 줄 리가 없다니까.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그 다음 적분상수는 모르죠. 그래서 적분상수는 f0이라고 줄게. 0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됐어?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F0이 음수일 때, 요건 음수야? 가정은 깐 거야? GP는 이랬어. GP는 F로 구성되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F가 들어가는 거죠. T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T 플러스 F0인 거죠. 요렇게. 됐어? 자,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아까 우함수를 내가 안 해놨으면 이 기함수를 못 발견할 수도 있겠죠. 기함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냥 2p f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p 양수라고 했죠. f0 음수로 가정했죠. 그러니까 전체는 음수가 되는 거죠. gp가 음수다 맞게 되는 거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방정식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gp는 0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gx는 이제 f의 인테그랄의 형태죠. f는 3차잖아. 근데 마p랑 p에서 프라임의 근이기 때문에 부호변화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대극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p 앞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가정하는 거는 여기 F0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P, P.
F는 극대극소를 마이너스 P와 P에서 가지니까. 그 F는 G의 도함수거든요. 부호 표시하면은 맞불. 근데 얘는 딱 기함수지. 딱 기함수기 때문에 대칭형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대칭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Y는 GX. 그러면은 얘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가 될 수가 없지. 맞냐? 2개 아니면 4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 서로 다른 잠깐만.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은 G-P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P가 어디냐면은 여기 위치란 말이야. 여기 G-P가 0이고 이거 사용하자. 얘가 오면은 여기서 0이잖아. 그럼 일단 X축 거버리면은 근이 3개가 될 수가 없거든? 맞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대칭형이고 탈락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형이 0일 때는 안 됐으니까 F형이 양수라고 해볼게. F형이 양수면은 적당히 이놈을 평행이동해서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fx. 그러면은 얘 갖다가 원함수를 그리면요. 자, 감소하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원함수가 그려지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에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P잖아. 마이너스 P에서는 0이라니까 여기서 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실근의 개수가 지금은 2개처럼 보이지만 얘를 더 다운시킬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다운시킬 수도 있잖아. 맞냐? 가능할 수도 있는 형태네, 얘는. 그치? 가능할 수도 있는 형태죠. 그렇죠? 그럼 얘는 될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그 F형이 음수라고 해볼게. F형이 음수면 역시 축이 밑으로 좀 빠지는 거거든? 그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 원함수는 여기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했다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이 자리니까 마이너스 P에서 축을 거버리면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쵸? 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맞나? 그래서 이 형태만 되는 거네. 그래서 이때는 GP는 양수다. 그럼 가능한 형태가 얘밖에 없으니까 GP, P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GP는 양수다. 축이 여기 있으니까 양수? 이래나 저래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은 G형이 마이너스 1에 F형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일단은 얘는 아니야. 니은에서 분석한 거. 하지만 니은에서 전체를 분석했지. 그러니까 얘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음수라는 얘기, GP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런 결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억에 썼으니까. 맞나? 다시 F형이 음수니까. F형이 음수라 가정했으니까 바이 기억에 의해서 GP는 음수도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GX는 0이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러면 F형이 음수니까 내실근을 갖도록 하는 여기 내실근 닿네. 바로 갔네. 그치? 갖도록 하는 P의 범위를 얘기해라. 그럼 내실근을 안 가질 때도 있다는 얘기네, 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얘가 극대값이 뭐 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부호변화가 한 번 있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원함수의 개형은 그냥 감소하다 올라가는 형태거든. 그럼 얘는 이래나 저래나 뭐 4개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맞나?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차이점이 이 친구. 여기는 올라와 있고 여기는 내려와 있잖아. 얘를 위로 올려주는 게 이짓이 되는 우리의 목표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P가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P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P가 1보다 클 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스매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복습도 하고 한 번 더 보고 보시나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볼까, 스매시를? 화이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